반갑습니다. 저는 동성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박사라 강사입니다. 이번 설명의 차례는 중간고사 출제 범위, 작년 중간고사를 위주로 분석을 했고요. 출제 경향과 그 경향에 맞춰서 어떤 전략으로 학습해야 할지, 그리고 그런 전략들이 반영된 저만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중간고사 출제 범위, 대략적으로 좀 항상 매년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일단 국어 교과서는 천재박 국어 교과서 쓰고 있고요. 범위로는 화법, 장문, 그리고 문학, 독서, 문법까지 전 영역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요. 어디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설명드리고요. 문항 수로는 총 30문항, 그리고 이제 객관식이 25문항, 서술형이 5문항 출제가 됐습니다. 문항 영역별로도 한쪽에 되게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이제 받을 수 있고, 전반적인 난도를 따져봤을 때는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제가 이제 좀 평을 내렸어요. 근데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난도를 따져봤을 때 이런 거고,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치르는 이제 시험이잖아요. 중학교 때랑은 선지의 구성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문의 난도도 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난도는 조금 더 이제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영역별로 경향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문학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의 문항들이 작품의 주제라든지 아니면 각 구절들의 의미 혹은 기본적인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이제 대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죠, 대부분의 문항들이.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실수를 한번 하면은 등급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실수를 줄이려면은 애초에 꼼꼼하게 내용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고, 암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. 그래야 이제 시험장에서 실수도 이제 줄이고 시간 단축도 좀 되겠죠. 특히 이 동성고 문학에서 이제 소설이 매 시험마다 반영이 되는데, 소설에서는 어휘 문제를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. 어휘 문제란 어휘가 이제 본문에 나오면은 거기에 밑줄을 치고 이 뜻이 맞는지 1, 2, 3, 4, 5에 이제 각 어휘의 뜻을 싣고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인데요. 이렇게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. 근데 이제 동성고는 어휘 뜻을 이제 문장을 잘 설명하다가 잘 씻다가 그 중에서 단어 하나를 살짝 비틀어서 학생들한테 함정을 좀 파놓는 유형이 많아요. 제가 실제 사례를 들고 와봤는데 작년 문제였습니다. 어휘 문제 중에 하나예요. 그 답이 되는 단어가 진휼하다라는 단어였고, 실제 뜻은 이렇습니다. 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다였어요. 근데 이게 선지에 어떻게 나왔냐면 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많아졌다라고 나온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어휘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든지 자기가 평소에 어휘력에 자신이 있어서 문맥으로 추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아요, 실제로. 그래서 어휘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았던 친구들이면 자칫하면은 이미지만 보고 이걸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휘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모든 어휘를 좀 꼼꼼하게 뜻을 체크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외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데, 외부 작품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이제 본문이랑 같이 엮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문이 이제 가지문, 나지문 이렇게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는데, 동성고는 객관식 선지 1, 2, 3, 4, 5번 그 각 선지의 다른 작품들, 다 다른 작품들의 식구들을 엮어요. 그래서 이 구절들과 본문의 이 구절들이 뭐가 비슷한지, 주제가 비슷한 걸 골라라든지 아니면 같은 표현이 쓰이는 구절들을 고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서 나온단 말이죠.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만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지문만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지문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 지문과 같은 주제 혹은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, 이 구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이라면 이 구절에 쓰인 표현이 쓰인 또 다른 작품들을 같이 계속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문법인데, 문법은 학생들이 개념 자체를 어려워하기도 하고요. 그 개념을 외워서만 되는 게 아니라 각 예문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의 원리를 다 따져야 한다는 말이죠.
그래서 시간도 많이 실제로 애들이 부족하다고 해요. 부족함을 느끼는데 여기에 또 대응을 하려면 기본적인 이제 문법 개념은 반드시 당연히 숙지를 해야 하고 또 문법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빈출되는 예시 단어나 예문들이 있어요. 그거를 매주 시험 대비 기간에 매주 좀 연습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실제로 제 학생들 중에서 문법에 되게 자신이 없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라도 제가 쉬운 예문부터 하나하나 적용하는 연습을 매주 이제 숙지시키고 훈련을 하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훨씬 좋은 결과를 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빈출 예문들이나 다양한 예문들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서술형. 서술형에서는 이거 이제 별표 치시면 됩니다.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 그대로 낼 때가 많아요. 자기가 암기가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학습 활동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하도록 학생들한테 이제 지도를 하면 되는데 학습 활동이 이제 매년 그대로 내는 게 한 문제 이상씩은 되거든요. 서술형에서. 그래서 이제 학습 활동은 암기가 필수적이고 당연히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본문 내용을 좀 이제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이해가 선행되면은 암기가 훨씬 쉽겠습니다. 또 전통적으로 문제 유형 중에서 동성고는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있어요. 이제 모두 고르시오 문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. 정답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어요. 실제로 몇 년 전에는 4개 고르는 것까지 봤어요. 너무 악랄하긴 해요. 4개 문제까지는. 그래서 보통 이제 2-3개 고르는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그럼 찍어서 맞히는 게 어렵죠. 뭐 소거법으로 푼다든가 그런 게 안 통해요. 확실히 선지 하나하나가 내용이 단어 하나하나가 맞는지 틀린지 여부를 확인해야 이제 대응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확실한 내용 이해가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서술형이라고 해도 이제 아까 학습 활동을 그대로 낸다고 해도 이제 그 모든 문장을 달달달 외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. 그러면 핵심 키워드만은 기억해라.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하는데 문장을 자연스럽게 뭐 내용에 맞게 잘 구성했다고 해도 키워드가 없으면 감점 요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. 그 본문에서, 그 학습 활동에서 모범 답안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분석하고 그 키워드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을 저랑 이제 매주 할 테니까 그런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드리겠고요. 기출문제가 또 중요합니다. 동성고는. 왜냐면 기출문제에서 계속 같은 요소가 나와요. 작년에는 객관식 선지에 있었던 내용이 올해는 서술형에 나오고 작년에 뭐 2년 전에 서술형에 나왔던 내용이 객관식 선지 중에 하나 딱 나오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,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선생님이 뭘 강조하고 뭘 내기를 좋아하시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경향과 전략들을 좀 반영해서 저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내신 박살 분석 노트가 있어요. 그래서 분석 노트로 각 작품들을 아주 꼼꼼히, 각 작품이면 작품, 문법이면 문법 개념 꼼꼼히 분석을 저랑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학생들의 모든 학교 필기, 선생님들 필기를 다 취합해요.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보면은 각 반마다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들, 각 선생님들이 뭐 2명, 2-3명 있을 수 있잖아요, 한 학년에. 근데 그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. 그럼 제가 그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갖다가 요약해서 정리본을 제공하고 또 그걸로 같이 수업을 하게 돼요. 또 이제 이번 주에 배웠던 수업 내용이 있으면 그걸 다음 주에 이제 암기 테스트를 매주 보게 되는데 이 암기 테스트가 100% 주관식입니다. 그래서 찍어서 또 풀고 통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용을 완벽하게 복습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제가 통과를 시켜요. 그래서 이거를 통과 못하면은 제가 좀 힘들게 합니다. 근데 이제 힘들게 하는데 이게 시험장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를 때가 많다고 해요. 아주 이제 도움이 되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출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진도를 다 나간 후에
그 진도들을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빈출되는 요소들을 분석하면서 기출을 같이 풀게 됩니다. 이제 기출 유형들, 동성고만의 출제 유형이 어떤지도 익히게 되고, 아, 이게 매년 나오고 있네? 올해도 나오겠다. 이런 이제 아이디어까지 떠오를 수 있겠죠. 아까도 이제 외부 지문들이 중요할 수 있다고 했는데, 작품을 배울 때마다,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로 풀어오는 그 문제 속에도 계속 이거랑 관련된 외부 지문들이 실려요. 그래서 그거를 저랑 같이 질의응답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또 이 주제는 이렇다. 왜 이게 이 본문이랑 비슷한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학생들이랑 분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. 뭐 예상 문제집은 다양한 유형 그리고 고난도 문항에까지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하고 있고요. 뭐 클리닉도 온라인으로 당연히 뭐 24시간 가능하죠. 온라인은.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제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친구 혹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친구들은 불러가지고 개별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시험 10분 전, 5분 전까지 볼 수 있는 서브노트를 제가 제공해요. 근데 이제 말이 서브노트지 프린트 몇 장입니다. 프린트 몇 장. 왜냐면 이제 책이면은 부담스럽죠. 전날에 그냥 시험 직전에 보기에 오히려 더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좀 농축된 그냥 프린트 몇 장을 제가 줘요. 그러면은 하다못해 이거를 기계적으로 암기만 하더라도 90점 이상은 제가 먹고 들어간다고 장담합니다. 근데 이제 물론 이게 기계적 암기보다 더 쉬운 게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가 선행된 암기가 더 쉽겠죠. 그래서 서브노트까지 제공하고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제 내신 대비 교재인데요. 분석 노트로 각 작품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내신 만점 두드리기라고 이제 내만두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내만두 예상 문제집으로 이제 학생들이 매주 숙제하고 질의응답하고 저랑 같이 또 다른 작품들도 분석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건 이제 매주 보는 암기 테스트예요. 그래서 빨간색 글씨로 있는 게 학생들이 실제로 써내야 하는 매주 써내야 하는 이제 모범 답안들인데. 그럼 매주 서술형을 보는 거예요, 학생들은. 그래서 그 전날에만 서술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매주 서술형 대비가 될 수 있게끔. 그리고 이게 매주 누적되면은 시험장에서 자동적으로 떠올라요. 그게 문제를 보면 내가 외웠던 거네? 그래서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여기까지고요. 그러면 이번 연도에도 동성고 학생들이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